기초 일본어 문법 숏 3. 일본어의 높임법의 연습 영상입니다. 아직은 기본 개념 설명 단계이기 때문에 연습이라고 할 거는 별로 없고요. 부연 설명 위주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숏 영상에서 일본어의 문체는 높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체, 후즈타이, 정중체, 대네타이, 경어, 키에고. 그런데 높임법의 분류는 교재나 학자들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임법을 보통체와 경어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정중체를 경어 안에 포함시키는 학자나 교재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초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 거지 일본어 학을 전공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높임법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는 어차피 전혀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따라서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진도를 나가다 보면 결국 다 공부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잠깐 단어를 외우고 가면 후즈, 보통, 후즈, 보통, 대내다, 정중하다, 공손하다, 주의 깊고 신중하다, 대내다, 정중하다, 공손하다, 주의 깊고 신중하다. 둘 다 N4 단어입니다. 그리고 케에고, 경어, 높임말, 케에고, 경어, 높임말. 이거는 N2 단어예요. 참고로 경어에는 존경어와 겸양어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존경어, 손케에고, 겸양어, 겐조고. 물론 이거 말고도 단어 앞에 미화적 접두어 오나 고를 붙이는 미화어도 경어로 분류하기는 하는데 기초 일본어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존경어는 상대방을 더 높여줌으로써 예를 표하고 겸양어는 나를 낮춤으로써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높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분류법에 의하면 일본어의 높임법 체계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보통체, 정중체, 경어, 그리고 경어는 다시 그 안에 존경어와 겸양어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죠. 한편 여기서도 손케, 존경, 손케, 존경. 이거는 JLPT N2 단어니까 외웁시다. 우리말의 존댓말이 일본어의 정중체와 경어를 합친 것과 비슷하다고 일단 숏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당연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별건 아니고요. 우리말은 일본어식으로 설명하자면 정중체는 있지만 경어는 별로 없어요. 즉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거나 나를 낮춤으로써 말하는 방식이 애초에 없었거나 대부분 사라져서 이제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미화어는 애초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말의 존댓말은 대부분 정중체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의를 갖추고 싶으면 존댓말 하는 거예요. 우리말의 존댓말은 사실상 일본어의 정중체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숏 영상에서 보통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일본어 공부하다 보면 보통체 종지형에 접속한다는 식의 표현이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반말이 보통체다 라고 꼭 기억해 둡시다. 그 다음에 정중체도 존댓말이고 경어도 존댓말이면 둘이 뭐가 다르냐 하는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부터는 철저하게 그냥 제 개인 의견이에요. 무슨 공인된 학술적 주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아주 틀린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드리는 설명이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문화인류학자나 일본어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일단 일본어에서 상대방에게 예를 갖춰서 대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툼을 피하기 위할 때는 정중체로 말합니다. 그런데 경어는 좀 다릅니다.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추가로 뭔가 좀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의 말을 하면서도 정중체로 말할 때보다 경어로 말하면 나는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예를 표하고 있다. 헤아려 달라는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상대방의 지위가 나보다 높고 내가 아쉬운 상황이다. 아니면 실제로 상대방의 지위가 높지는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띄워줌으로써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내가 숙이고 들어간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하게 호소해서 혹시 모를 분쟁을 원천 차단한다. 이런 목적을 갖는 상황이라면 정중체를 넘어서 경어를 씁니다. 그런데 숏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어는 중급이나 사실 중급이나 상급도 아니에요. 고급 일본어에서 문제되는 거지 외국인이 일본어 배워가지고 일본 가서 무슨 종합상사 영업직이나 아니면 높은 사람 비서, 법률이나 회계사무소 직원으로 취업할 게 아닌 이상 유창한 경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필요하게 된다고 해도 전화응대 같은 수준의 경어 표현을 어느 정도 외워서 쓰면 됩니다. 게다가 항상 나오는 말 있죠. 요즘 애들 싸가지 없다. 경어도 똑같아요. 요즘 애들 경어 못한다. 나이 좀 있는 일본인들도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일본 뭐 문부성에서 이거 가지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나이 든 일본인들이 뭐 요즘 애들 경어 실력 형편없다 이렇게 설문조사에다가 죄다 응답해가지고 그러면 또 정치인들 나와서 경어 교육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또 젊은 사람들은 아이 뭐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고 있냐 뭐 이러고 있습니다. 사회랑 문화가 변하면서 우리말에서 경어가 대부분 사라지고 정중체만 남은 것처럼 일본어에서도 점점 경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일본에서는 엉터리 경어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러다 나중에는 경어가 아예 사라져버리고 정중체만 남는 거 아니냐 이런 걸로 고민하는 학자들도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바이토 케에고라고 해서 아르바이트하는 젊은 애들이 쓰는 엉터리 경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경어를 잘 쓰려고도 안 하고 뭐 제대로 배울 기회도 별로 없다 보니까 일본인인데도 경어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경어 매뉴얼이라는 걸 만든 다음에 편의점이나 카페, 음식점 같은 데서 서빙이나 계산 아르바이트를 뽑을 때 이 경어 매뉴얼을 그냥 외우게 시켜요. 그러면 얘네들이 말은 경어로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보면 경어를 제대로 하는 나이 든 일본인이 보면 요즘 애들 뭐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있냐 이러면서 못마땅해 하는 거죠. 우리도 비슷한 게 좀 있죠. 무슨 사물 존칭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고객님 이 옷이 사이즈가 없으셔서 다른 옷이 더 좋으세요. 뭐 이러면은 뭐 뭔가 엄청 친절하게 응대는 해야겠는데 우리말 문법 공부는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웬 이상한 존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뭐 일본에서도 경어를 가지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급, 중급 일본어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인 우리가 경어를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연습 영상이라고 만들어 놓고 계속 혼자 수다를 떨고 있는데 다음 연습 영상부터는 진짜로 일본어 연습이 나올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저 혼자 떠드는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